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138쪽이죠. 138쪽에 제4절이겠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20년짜리 큰 그림을 정하는 거죠. 굵은 1번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그걸 세 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땅바닥으로 얘기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사람으로 얘기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평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평택 시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뭐 성정동 동장님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택시장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계획을 세웁니다. 굵은 2번, 수립 확정, 수립 승인 절차. 이제 그런 그림을 좀 이런 식으로 그려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두 번 지나시면 곧 익숙해질 겁니다. 그 박스 그림에, 왼쪽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오른쪽은 도시군 기본계획 확정과 승인. 왼쪽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특, 이 수립하는데, 특특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시장 군수는 화살표를 올린다고 돼 있죠. 오른쪽에 도시군 기본계획 확정과 승인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는 아래에서 올라온 걸 받아서 승인을 합니다. 누가 올렸어요? 시장 군수가 올린 거죠. 특특은 지가 확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도 여러 번 나온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지가 직접 확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수립해서 윗사람에게 올려서 윗사람의 승인을 받기도 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그 지역의 책임자이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 우리 광역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스스로 확정을 하는 거고, 근데 시장 군수는 평택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 수는 없고, 시장 군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 윗사람, 누구한테 올린다고요? 도지사에게 올리는 거죠. 시장 군수의 윗사람이 도지사이죠. 도지사에게 올립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 충청남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마다 다 따로따로 가버리면 도가 콩가루 동네가 되는 거죠. 아무 통일성도 없게 되니까 안 됩니다. 또 각각마다 농사지어서 돈이 돼요? 벤처바이오가 돈이 돼요? 벤처바이오 돈 되잖아요. 근데 뭐 충청남도 18개 시군마다 다 벤처바이오 앞으로 20만 지나면 우리가 벤처바이오 중심이 되겠다. 뭐가 있어야 벤처바이오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사한테 땅만 빌려서 싸게 판다고 벤처바이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충청남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보령 모두 축제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관광 그쪽으로 잘 살리는 게 더 좋고, 태안군 그쪽은 바닷가 그 해산물 유명하니까 굴이라든지 조개라든지 그런 쪽 살리는 게 좋고, 금산은 고래인삼 유명하니까 물론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인삼은 캐나다 인삼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인삼이고, 캐나다는 그냥 씨발 갖다 뿌려만 놓으면 막 이따가 무만큼 자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중국이고, 그 다음 이제 한국인데, 그래도 이제 사포닌 성분은 한국에 제일 많대요.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걸 받쳐서 건강, 하는 게 낫지. 모두 다 똑같이 벤처바이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충청남도 전체를 봤을 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비교되는 거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그 세부적인 문장은 이제 다음 순환해 보도록 하시고,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조사를 해야 되고, 강당에서 세미나 뭘 하고요?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안을 완성을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이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뒤에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보겠습니다.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가 직접 확정을 하고, 시장 군수는 여기까지 해서 누구한테 올렸어요? 도지사에게 올렸죠. 그러면 도지사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공청회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역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다음 쪽 보시면 139쪽에 제5절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순서 바꿔서 앞 글자 얘기하는 게 용용용, 입지, 비개정 있는데, 아직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는 거니까요. 용도 지역,
도관농자는 이제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어느 땅 관리 지역이 도시적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땅값 10배는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도로 만든다, 그러니까 학교 만든다, 문화센터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든다. 다 중요한 거죠. 또 얘네들은 결정되면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 이 사항들은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용도지역, 그중에 우리가 알고 계시는 조금 들은 거는 용도지역, 그러니까 기반시설 53가지 조금 보셨는데, 그러니까 용도지역 구분이 없으면 아파트, 상가, 뭐 목장, 공장, 연탄공장, 나이트클럽 막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구분해서 쓰자라고 하는 거고, 도로 필요하고 학교 필요하고 다 중요한 거죠. 근데 도시군관리기획은 결정되면 국민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관청에서 그 땅에다가 농림지역 때렸습니다. 그러면 농림지역 땅에다가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기반시설 결정했습니다. 도로 만들 땅 결정됐어요. 거기 맨 땅인데 어느 땅 주인이 그러니까 뭐 니네들이 결정하든 만든 난 내 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건축할 테요.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건물을 지어봤자 도로 공사할 때 그것도 돈 주고 사야죠. 돈 주고 사서 그거 옮겨다 써요? 아니죠. 싹 철거해서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도로 만들 땅은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얘네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냐, 또 이제 사람이 누가 하냐도 있는 겁니다. 139쪽에 굵은 1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권자, 표 왼칸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특광시군이 원칙이고 관청 뭐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친정댁이요 시댁이요? 시댁이죠. 뭐 시댁 왜 느닷없이 친정댁 시댁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대 시댁 뭐 이렇게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이 결정하는 게 원칙, 다른 사람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아래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그러니까 누가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하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 틀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관청 중에 누가 하냐 그런 거는 우리 시험 40문제 중에 그것 갖고 정답 물어보는 거는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공법 전체 공부를 하시면서요. 이 관청 누가 뭐 한다 그거 하나도 몰라도 95점 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관청 한 문제,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려니까 공법에 이제 관청 중에 누가 하는지가 빠지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요.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 계획을 누가 세울 거냐고요. 도시군이 뭐였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네 글자 어디에서는 특광시군에서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관리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죠. 그 중에 한 예로 기반시설 어디다 도로 만들겠다, 어디다 문화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평택 어느 곳에 문화센터를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평택 어느 곳에 문화센터를 하나 더 만들면은 그거는 저 강원도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파주 사람들이 왔었어요. 평택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평택 사람들이 쓰는 거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문화센터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체육도 하기 위해서 문화센터 체육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평택시에서 문화센터를 만드는 건 평택 시민을 위해서 누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평택시장이 계획을 세워야 되죠. 서울특별시의 계획은 누가 세워야 되고요? 특별시장이 세우고 그래서 그 지역 책임자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위반을 하는 게 기본이죠.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두 가지 좀 메모하시면 편하니까 아래 이제 표 아니라 문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표로 올라오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박스 아래 양괄 1번 위반권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 그 다음에 문화센터, 도로 등 기반시설, 특광시군이 위반을 한다.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다. 괄호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거나 둘 이상 시도에 걸치거나 조정하라고 그랬는데 정비하지 않았을 때 동그라미 2번 끝에다가 경부 고속도로 쓰시고요. 양괄 1번 위반권자에
동그라미 2번 끝에 경부고속도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거는 경부고속도로가 그러니까 평택을 지나갑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처음 계획에 세운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택시장이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도로는 국가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럼 국가가 계획을 세워야 되죠.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KTX 이런 거는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세워야 되죠. 동그라미 3번.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과 관련된 경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끝에다가 경기도 10개 시군 쓰시고요. 숫자 10. 경기도 10개, 10개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에 10개 시군을 헤집고 다니는 도로는 그중에 어느 한 곳에 걸리는 군수가 세워요? 경기도지사가 세워야 되겠어요? 경기도지사가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관청 뭐라고 말은 많지만 그냥 그것만 떠올리면 되죠. 도시군이에요.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월급 받아먹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죠. 특광시군이 하는 거고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시설은 국토부 장관이, 도 차원의 시설은 도지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양괄 2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세종과 제주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하고 칠판요. 아까 특광시군 시에 평택시도 시고 경기도 수원시도 시고 그런 거죠. 대도시도 시인데 그러니까 여기 결정은 그러니까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수원의 문화센터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지사가 있고 경기도지사 아래 그러니까 수원시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평택시장, 그러니까 가평군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택시장 그러니까 5개는 결정할 수 있고 5개는 지가 결정 안 준다고 도지사에게 올린다. 가평군수 5개는 결정할 수 있고 5개는 지가 결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올린다. 수원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잖아요. 그러면 대도시장에게는 더 큰 권한을 준다고요. 50만 이상이니까. 시장이니까 당연히 행사는 5개뿐만이 아니라 기타 3가지를 더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체 10가지가 있다고 하면 2가지만 올려서 도지사 도장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더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44만, 48만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51만, 53만, 100만 시에서는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에요. 용도지역 변경, 수원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도로 낸다, 문화센터 낸다, 그걸 수원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올리지 않고 수원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댁이 결정한다. 다음에 양괄호 2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찌그만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택시장도 한두 가지는 결정할 수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반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그 동그라미 기억 앞에다가요. 깔끔 쓰시고요. 깔끔 글자는 깔끔하게 쓰세요. 지저분하게 쓰지 마시고. 그냥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아무튼 지구를 지키자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또 길게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고 어딘가를 깔끔하게 하자는 것은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깔끔하게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거는 소규모 시장, 평택시장도 가평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동그라미 니은은 지금은 초점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가가 결정한다. 예외 숫자 5가 아니라 숫자 4인데요. 숫자가 잘못 썼네요. 5가 아니라 4가지는 국가가 결정한다. 동그라미 기억관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계획 줄 이상의 시도 등 있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끝에다가 경부고속도로 쓰시고요. 제일 아래에서 셋째 줄, 제일 아래에서 넷째 줄 동그라미 3번, 제일 아래에서 셋째 줄 동그라미 기억번에 경부고속도로. 그래 다른 내용 니은 디귿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7번 보시죠.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하다. 계획을 누가 세워요? 국가 차원의 시설이니까 국가가 세웠죠. 그거를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님 아니면 수원시장님 결정해 주셔. 국토부 장관이 여기 내려와서 부탁할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결정한 것은, 계획 세운 것은 누가 직접 결정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써져 있는 글자로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요것만 구분하고 나면, 입안과 결정을 구분하고 나면, 그러니까 내용 그 자리냐, 그렇게 들으시는 거라고요. 계속 횟수만 쌓으면 되는 거죠. 입안,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문화센터가 필요하다. 우리 지역, 우리 시군을 네 글자 뭐라고 하고요? 특광시군.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이, 경기도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가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여기다 도를 만든다, 또 아니면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 결정. 친정대교, 시댁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자는 건 누구도 결정할 수 있고,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KTX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계획서였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죠.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물론 이제 양자를 이제 비교해서 가면은 복잡해져요. 그렇게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7번 보시죠. 평택시에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생활에 중요하다고 결정된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지구단위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만 평택시장이 결정할 수 있고, 용도지역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지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평택시장은 계획 세워서 누구한테 올리겠어요? 도지사에게 올리면 도지사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결정할 때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이 어떤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람이라고 써져 있는데 곧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정하려면 관점끼리 서로 얘기하고 협의 거치고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서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결정한다, 고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정도면은 이제 좀 이따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요거 하나 잘못 결정해 놓으면 두고두고 주민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용인 경전철 잘못 결정된 바람에 두고두고 주민들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러니까 일부 못된 그러니까 동그라미들이요. 대도시장 중에서 일부 못된 동그라미들이요. 그러니까 그 용도지역 바뀌면 땅값 10배 뛰는데 지 할머니 땅, 고모 땅, 삼촌 땅은 돈 되는 도시적으로 싹 바꿔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동네 시설은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못된 동그라미들도 있고 그러는 거죠.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 일들을 잘 하면 좋은데 아닌 사람도 있다고요. 또 뜻은 좋아서 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잘 할 거예요. 근데 내용이 엉망진창, 용인 경전철, 그건 이제 물론 나쁜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엉망진창 결정이 되면 두고두고 주민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시군관리계획 뭔가 결정할 때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 달리 얘기하면 이 절차만 거쳤으면 문제가 없다. 제대로 결정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하라고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뽑아줬지만, 그래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매뉴얼, 지침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절차를 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고 시험에서도 이 절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농지법 끝날 때까지 이 절차가 한 50번 이상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그걸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140쪽 와서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양괄호 1번.
그러니까 주민 입안 제한.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앞에요. 도로, 쉼표, 주차장 등이 있는데 아무튼 도로, 주차장 쓰시고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 예가 될 겁니다. 우리 동네가 내가 근데 평택을 하루 종일 다 왔다 갔다 평택 전체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택시 어느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평택시장이 뭔가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낸 세금 갖고 예산을 계속 돌려서 쓰고 있는데 예산을 계속 집행하고는 있는데 우리 동네 도로는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평택시장이 알아서 결정해 줄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 달라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주민세 내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월급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나서서 그러니까 제안하자고요. 뭐뭐 해달라. 그러니까 그 뭐 민원 뭐 그런 걸 넣는다 그런 얘기 있죠. 뭐 그래서 가끔 보면 또 뭐 무슨 뭐 어느 철마다 시장과의 대화 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 뭐 서류를 넣을 수도 있고 그것과 별도로 국토계획법의 정식 절차로 제안할 수 있다. 계획을 세워서 결정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지면 단독주택가 주차장 만들어지면 생활이 훨씬 나아지는 거죠. 동그라미 2, 3, 4는 지금은 생략하고 양괄 2번 입안 절차 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세우려면 동그라미 1번 기초조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권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야 되며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내용은 두 번째 문장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조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안을 이제 그 관청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안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느 동 100번 지을 때 도로를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로를 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려면 그러면 당연히 지금이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동네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끔 뭐 그러니까 시내버스 타면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쩌다 한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그러니까 앞자리 타는 앞자리 한 명 뒤에 내리는 한 명 앉아갖고 사람이 탈 때마다 딱꼭 세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버스로 보면 어느 정류장에서 몇 명이 타고 어느 정류장에서 얼마가 타고 그러니까 또 이제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기도 하겠죠. 도로를 내겠다. 그 동네에 차가 막히는데 출퇴근 시간만 잠깐 막혀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힌다고 다 도로를 대려면은 대한민국 땅을 다 도로 덮어야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고 여기는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라 아이고 밤 늦게까지도 낮에도 차가 계속 막힌다고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 큰 도로를 내겠다 아니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고 차는 얼마나 다니고 있고 이 동네에 건물이 어느 정도나 있고 허가받아서 아직 건축을 다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허가돼서 건축이 올라섰을 때 어느 정도가 올라설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람, 그러니까 공람 절차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2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공고, 열람, 의견서, 반영, 통보 절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이 공람은 그러니까 공람을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민 의견 청취예요. 주민 의견 청취를 두 글자 공람이라고 합니다. 저것만 이제 끊어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 기초조사 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듯이 우리 생활에 중요한 거고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주민 의견을 청취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얘기하고 하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들려고 하오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안이 잡혔죠. 그러니까 만들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입문서다 보니까 문장을 줄여놨고 나중에 기본서에 보면 이제 그 문장이 쭉 쓰여 있는데 문장 읽어봤자 또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그냥 한번 듣는 거나 문장 읽는 거나 큰 차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그러니까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겁니다. 신문 광고를 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고라고 합니다.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와서 보라고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광고를 보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공고 자주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들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홍준 선생의 뭐 몇 년 전에 전국 모든 사람 모든 집마다 어지간한 집 그 책꽂이마다 꽂혀 있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엄청 많이 팔렸었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소중한 내용도 있지만 뭐 아무튼 결론 뭐 여러 가지 결론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다 예전에도 있었던 말이지만 그것을 이제 특별히 책을 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공고 이런 말들을 듣기 전까지는 신문에 있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전 말을 듣고 나면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일면에 광고를 내려면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4면, 5면 그 자주 안 보는 이제 그쪽 어느 하단 광고에 맨날 치는 광고 있잖아요. 수신 오가피, 그러니까 장수 돌침대 별이 5개. 아무튼 뭐 그런 이제 광고 옆에 요만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공고가 실려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걸 보게 됐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시청에 가는 거죠. 시청에 가면 도시계획과 사무실, 민원실 한쪽에 그러니까 이 관련된 도로를 만들겠다는 관련된 서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를 가서 떠들러 볼 수 있다고요. 서류를 보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열람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 보는 곳을 무슨 실이라고 해요? 열람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서류를 보여주는 옆에 라면 박스 하얗게 포장, 가운데 구멍 뽕, 의견함이 있다고요. 거기다가 뭘 써 넣으라고요? 의견서를 써 넣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발표된 내용이 그러니까 무슨동 100번지 쪽으로 그러니까 4차로 도로를 내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하면 의견서를 써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도로를 만드는데 4차로 만들어갖고 어디다 쓰려고 불법 주차 양쪽에 하나씩 될 건 뻔하고 그러면 차 한 대 가다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도로를 만들면 6차로는 만들어야지.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워 죽고 있는데 애기들도 많은데 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도로 저쪽으로 돌리고 우리 동네는 차 마을 입구에다가 주차장만 하나 만들어줘. 다 걸어 다닐 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그래서 라면 박스에다 뭘 써 넣으라고요? 의견서를 써 넣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날짜가 되면 라면 박스 써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좋은 얘기는 뭐 할 거고요? 반영을 하겠죠.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고생해서 의견서 낸 사람에게는 당신 의견은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당신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이 계획에는 반영하기가 어렵네요. 다 결과를 알려주라고요. 뭐 하라고요? 통보하라라고 하는 뭐 이러한 그 라면 박스 절차를 6글자 무슨 절차라고 부른다고요? 주민의견 청취라고 부릅니다. 근데 6글자 주민의견 청취 그것도 이제 지네들이 볼 때는 귀찮다고요. 개그 콘서트 그것도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개콘이라고 하듯이 주민의견 청취 이것도 귀찮아서 이거를 2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라면 박스 절차예요. 그것을 공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 농지법 우리 시험범위 끝날 때까지 한 50번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 다른 계획과 차이점이 이 공람 하나가 차이점이었잖아요. 다른 계획은 공청회 여기는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계속 지금 누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관청에 6급 공무원 아저씨가 아니라 책임자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수원시장, 평택시장, 가평군수가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들을 견제하라고 뭘 만들어뒀어요? 지방의회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라 뭐 기억이 오래돼서 좀 잊으실 수 있습니다만
권력을 서로 나누어서 견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있고, 서로 견제를 하는 거죠. 중앙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장 아니에요. 대통령은 세 개의 권력,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셋 중에 하나의 대장일 뿐인 거죠. 대통령이 최고 대장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작년에 작년 말에 촛불 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무튼 뭐 그런 노래도 많이 나왔고 뭐 겨울에 헌법 공부들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요. 거기 보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3장이 국회고 4장이 국회가 법원이고 5장이 정부예요. 그러니까 3등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죠. 견제라고 하고 있고 평택시장을 뽑았죠. 경기도지사 뽑았고 평택시장을 견제하라고 누구를 뽑고 있어요? 지방의회를 뽑고 있죠. 여기는 지방의회, 여기는 뭐고요? 전국의회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몇 장을 받는다고요? 7장일걸요? 한 장 더 늘어났나요? 아무튼 뭐 제가 알고는 7장 알고 있는데 아무튼 평택시장만이 아니라 평택시의회도 뽑는 거죠. 견제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의견도 드려야 되고요. 지방의회의 의견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이 완성돼서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못된 동그라미들이 별별 엉망 결정을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아각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주민 대표 지방의회 의원 사람들이 모여서들 견제를 하고 아각 되셔야 되는 거죠. 이 기초조사는 이건 비공개로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는 순간 아주 이제 동네가 이제 난리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비공개로 가지만 여기서부터는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되죠. 또 달리 얘기하면 이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요. 뭔가를 합니다. 아니면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고요. 아니면 도로 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로가 꼭 필요한데 왜 그 도로가 꼭 왜 시장 삼촌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냐고요. 도로를 처음에 낸다고 했을 때는 도로를 이렇게 낸다고 했는데 갑자기 도로가 왜 이렇게 휘꺼덕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냐고요.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큰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 거죠.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절차를 거쳐서 통제하는 수밖에 없죠. 또 근데 달리 보면 공무원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뭐하고요?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진행은 해야죠. 라면 박스에다가 뭐 냈어요? 의견서 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요? 타당하지 않아. 나는 뭐 뜻은 알겠지만 나는 반영하지 못하겠다 답변서 보내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라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B당, 그 다음에 지방의회도 B당이 다수당이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꿍짝짝 다 먹는다. 뭐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는 있지만 그게 진짜 어떻게 제대로 실현되려면 우리들이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나서야만 뭐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이제 결정 절차로 넘어옵니다. 양과 3번 결정 절차. 동그라미 1번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행정기관,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협의 이렇게 불러요. 관청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어디에 벤처바이오 단지를 새로 만들고자 한다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죠. 거기에 큰 산업도로를 내야죠.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지금 거기서 유치하려고 하는 벤처바이오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지역과의 쓸데없는 중복인지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산업부 장관이랑도 얘기를 해야죠. 또 거기를 공업지역으로 바꿔도 되는지 그 환경부 장관과도 얘기를 해야죠.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을 협의한다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 결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전문가, 프로페셔널리스트, 그러니까 전문가죠. 전문가위원회라고 쓰시고요.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는 겁니다. 이들이 결정은 하지만 국토부 장관, 지금 이제 그 얼마 전에 장관 임선을 위한 청문회 진행했잖아요. 이런 국토계획법 이런 것에 전문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평택시장, 수원시장, 경기도지사, 국토계획법 전문가에서 뽑은 거예요? 아닌 거죠. 그냥 시 행정을 지 개인 이익이 아니라 진짜 공무원으로 공적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어서 뽑은 거죠. 어르신 말씀대로 뭐라고요? 도둑놈만 아니면 쥐야. 뭐 그런 얘기도 아시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내년 6월달 되면 우리보다 모를 수도 있는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는 거예요. 뽑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갖고 밥 먹고 산 지 20년 넘은 사람들이요. 대학 교수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20년 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전문가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이름이 도시계획위원회이고 그래서 이제 최종 심사를 하는 거죠. 자, 이 절차를 거쳐왔는데 자, 이렇게 이제 넘겨도 되겠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봤을 때 이러면 큰일 나죠.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밟아와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통과가 되면 자, 이제 문제 없습니다. 알아서 처리하시죠. 넘기면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있었던 여기에 있는 공고, 그러니까 공고, 여기에 있는 고시, 그러니까 광고, 발표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글자로만 한글로 써놓으면 그렇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한자 공부까지 할 건 아니고요. 공고, 널리 알려서 보여줌, 고시, 알리기 위해서 보여줌,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공고한다, 발표한다, 고시한다, 발표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법에다가 광고한다는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뭔가 라면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발표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공고, 고시 두 가지 말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공부하는 사람들을 고생시키려고요. 오로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광고나 그러니까 공고나 그러니까 고시나 발표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어디 용도 지역을 변경하겠다, 그걸 하는데 요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2년, 3년 예산 2억, 3억, 8억까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결정 발표를 하는데 이 결정 발표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발표가 되는 거냐면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무슨동 그러니까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냅니다 라고 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냅니다. 그러면 100번지가 있으면 그 언저리로 그러니까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으면 100번지 쪽으로 4차로 도로를 냅니다. 발표했다고요. 그러면 99번지 땅 주인, 내 땅 어디까지 도로로 잡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는요. 알 수가 없죠. 도로가 어떻게 지나가냐고요.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지나갑니다 라고 하는 지도가 나와야 99번지 땅 주인 내 땅이 요만큼 도로로 잡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자세한 지도를 내야 되는데 그 지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형도면이라고 하는 거죠. 굵은 3번 동그라미 굵은 3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지형도면 고시.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동그라미 2번 지형도면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그 굵은 4번 아래 그 지도가 있죠. 도면이 있죠. 그 그림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라고 되어 있죠. 한 글자 빼먹으세요.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을 관리 들어가겠다고요. 그 계획이 7글자. 이 용용용 입지 기계정 전부 다가 7글자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근데 서울은 시예요? 군이에요? 시죠.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군자를 서울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군자를 빼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뭐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건 나중에 보시고 이제 변경결정 지형도 이제 이 지도가 나온 거고 지금 책에 있는 지도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걸 거겠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그냥 옛날에 그냥 논두렁 밭두렁이 있었어요. 논두렁 밭두렁에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도로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도로를 내겠다고 결정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쪽은 도로를 만들지 않겠다고 지금 폐지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도로를 안 집어넣어도 되겠다. 여기를 폐지하겠다. 그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지도가 지형도면이죠. 지형도라고 써져 있는데 뭐 지형도면과 같은 겁니다. 출범 보시죠. 이것도 지형도면이죠. 지금 책에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고급이죠. 책에 있는 건 흑백이잖아요. 얘는 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총천연색, 그러니까 풀 칼라 비전, 아몰라드, 칼라입니다. 아몰레드, 칼레죠. 아무튼 똑같은 거예요. 도를 이렇게 내겠다. 이 지형 도면이 나와야 99번지 땅 주인은 출발요. 100번지 일대의 4차로 도를 내겠다. 이것만 갖고는 99번지 땅 주인은 어디에 땅 어디까지 먹었는지 알 수가 없고 이 지도가 나와야 아, 내 땅 여기까지 먹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형 도면이 나와야 된다. 다시 앞쪽. 그러니까 140쪽 제일 아랫줄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뭐냐면 7번 보시죠. 재산권에 영향 미친다고요. 기반시설, 도로, 부지로 도로 만들 땅 정해지면 그 땅에 건축할 수 없다. 그런 게 이제 저 뒤에 있는데 그런 효력은 지도가 나와야 된다. 지형도면을 발표한 날부터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거고 이 절차를 이제 저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굵은 4번, 141쪽에 굵은 4번, 뭐 도시군관리계획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정비한다. 특별시장, 공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 정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속담이 그러니까 16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몇 년마다 검토를 하라고 돼 있겠어요? 8년마다 검토하라고 돼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 속담은 몇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10년이면 완전 그러니까 새 동네가 된 거죠. 전혀 다른 동네가 됐는데 10년 지나서 그걸 검토한다고 하면 완전 다른 동네니까 계획을 완전 새 벌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5년 지났으면 검토하고 또 5년 이렇게 검토를 해가면 변화된 상황도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계획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고 그러겠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몇 년마다 검토하라고요? 5년마다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행정계획 검토한다 그러면 다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보시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절차를 그렇게 강조는 하고 있는데 뭐 절차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또 이제 혹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게 용도 지역이 뭐냐 도대체 도감농자 네 글자로만 끝나는 건 아닐 거라고요. 기반시설 도로가 결정되면 어떻게 되길래 나머지 용도, 지구 등등등은 뭐 어떤 것들이길래 그것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2년, 3년 또 예산 뭐 3억에서 8억 또 법에 정해진 이 절차를 거쳐서 지키게 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저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나으신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절차를 보셨고
네, 다음 이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봐가시게 될 겁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142쪽 3장 가도록 하시죠.